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연세대 서울 캠퍼스 수시 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2026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선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시 입결은 뭐 따로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지금 당장 그 전형이 수시 전형이 이제 먼저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시 전형을 기대하고 있는 이제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는 이제 좀 입학 자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때 대학 어디가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입결이 공개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 그 4월이 끝나기 전인데 먼저 수시 입결이 공개된 거는 상당히 이제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공개된 내용들 중에서 오늘 리뷰를 할 내용들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국제형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제 저희는 같이 리뷰를 하고 관련된 자료들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공개된 자료는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네이버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 자료는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올해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마지막 회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입결 자체가 요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올해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앞서서 뭐 많은 학교들을 다룬 건 아니지만 뭐 성대나 숭실대를 좀 다루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가 워낙 그 인원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학생들의 하향 지원 경향이 좀 강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입결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점에선 연세대도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한 학교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전 연도보다도 전반적으로 입결을 조금씩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례적이지만 약학과 같은 경우에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입결은 좀 대폭 하락은 했습니다. 뭐 그런 이유들이 일반적으로 뭐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세대 이제 약대를 지원한 친구들이 의대에 동시 합격을 했을 때 의대 쪽으로의 어떤 그 이전, 그러니까 그 연세대 약학과 등록을 포기하고 의대 쪽으로 등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특색 있는 부분들은 좀 있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입시 자료들 한번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전년도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모집 방법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모집 방법 변화는 없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성적 100%로 학생들 이제 선발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거는 수능 최저 이제 수능이 이제 관건이죠. 작년에도 뭐 수능 자체가 이제 사실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만 돌려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내가 수능 최저를 정말 이제 맞출 수 있냐 없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모집 단위들은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탐구 그래서 감안을 해가지고 이합 4등급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합 4등급 충족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다음에 탐구 결합해서 뭐 이제 이합 4가 나오면 되는데 뭐 그거 뭐 꼭 탐구 결합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면 국어 수학 두 개를 다 합쳐서 2합 4만 나와도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 의치학을 제외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개 영역 중에서 2합 5등급을 충족해야 되는데, 여기도 전제 조건은 수학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네, 요건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영어 3등급과 한국사 4등급 이내 조건은 일단 충족해야 된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치학 계열 같은 경우, 의의, 치의, 약학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포함을 해서, 물론 이제 국어 수학이 이제 두 개만, 국어 수학 두 개를 합산해도 되고 아니면 국탐 수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을 해서, 자, 1등급 과목이 두 개 과목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은 네, 공통점이니까 요런 이제 최저 요건을 갖추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합산 등급 전체 기준으로 보면 뭐 이제 필요 충족을 해야 되는 과목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과목들은 뭐 계열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3합 한 7 정도 내외선에서 합산 등급 기준을 맞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교과 전형에 관련된 이제 전형 방법만, 수능 최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26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한번 추천형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지금 2026학년도고 오른쪽이 지금 2025학년도인데, 자, 2026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인문 계열부터 나왔죠. 그래서 국문 같은 경우에 전년도 한 1.4 정도에서 지금 2026학년도 1.27, 1.35, 그러니까 1.35 정도까지 70% 컷을 지금 1.35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국문학과 같은 경우도 대략 뭐 70% 기준, 그러니까 70% 컷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0.7 정도, 네, 0.7% 정도가 지금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문학과는 지금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충원 인원들도 작년도하고 동일했고, 그래서 1.37, 1.48 정도, 그래서 0.1 정도죠. 0.1 정도가 지금 하락했다. 네, 0.1 정도 하락했고,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학과도 뭐 비슷했을 거라고, 전년도하고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자료 공개가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불문학과도 전년도하고 대체로 비슷해서 1.4 정도, 네,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노원어문학과도 지금 1.58에서 1.52, 1.56으로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네, 비슷한 성적대를 보여주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문학과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학과들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 평균점은 대략 한 1.4 정도 내외선에서 네, 형성이 되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학과가 1.4, 1.38, 1.43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철학과 같은 경우도 1.38, 1.40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뭐 비슷하게 나타났다. 네,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국문학과가 좀 상승을 했는데, 국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들은 전년도하고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1.4 정도 내외선, 그러니까 인문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1.4 내외 정도의 성적대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일단 판단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국문학과는 이미 점수가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국문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성적을 추구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1.4 내외 정도, 그래서 그 정도의 성적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헌정보학과 1.52, 1.6 전년도 2025년도 이랬었는데, 지금 2026학년도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래서 50% 컷은 한 0.2 정도가 지금 뛰었고요. 그 다음에 70% 컷도 지금 0.15 정도 뛰었으니까 사실 이제 점수대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심리학과는 워낙 이제 뭐 선호도가 높은 학과였기 때문에 이전 연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50% 컷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70% 컷도 어쨌든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주 촘촘하게 1.35 정도로 지금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경제학부도 지금 1.24, 1.26으로 전년도 1.37, 1.46보다 상승했습니다. 응용통계도 전년도하고 응용통계는 전년도하고 좀 비슷했고요. 경영학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뭐 비슷비슷했네요. 조금 하락했네요. 소폭 하락했네요. 그래도 어쨌든 비슷비슷하게 나타났고, 뭐 그런 걸로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점수 자체는 사회과학 계열이나 이제 경영학부, 상경 계열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1.3 이내 정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1.3 이내 정도는 지금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뭐 1.20까지 뭐 더 높아지는 것까지는 뭐 그건 좀 예외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안 돼도 최소한 1.3 이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특히 올해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 개정교육과정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무모한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 현재 2026학년도 입결이 여러분들에게 올해 지원하는 친구들에겐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1.3 이내는 들어와야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지구시스템학과, 천문우주과학과, 대기과학과.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전통적인 이제 자연과학 대학들인데, 자연과학 대학들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대가 뭐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비슷했는데, 수학과는 뭐 전년도에도 뭐, 일단 점수가 1.2대 정도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 물리학과가 좀 많이 올랐네요. 물리학과가 1.28, 1.33에서 1.12 정도까지 지금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뭐 0.1이 넘게 지금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과 자체의 어떤 특징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던 친구들이 좀 더 지원을 했던 경향으로 나타난 결과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학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선호도가 높은 학과지만 전년도하고 뭐 비슷한 점수대 유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 시스템 과학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천문 우주 과학과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1.33, 1.34보다 거의 0.2 넘게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자연과학 대학에서는 지금 물리학과하고 그다음에 천문 우주 과학과가 최소한 이제 0.1에서 0.2 정도 등급을 상승시키면서 대폭적으로 점수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평년이었으면 이제 천문우주학과나 아니면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이제 좀 점수가 좀 높으니까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소폭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의 특수성,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마지막 해라는 올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물리학과하고 천문우주학과 같은 경우도 당장 점수가 더 떨어질까, 많이 떨어질까, 그거는 솔직히 이제 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지금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평균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올해의 특수성을 좀 감안한다면 1.25에서 한 1.3 정도 사이, 그러니까 1.25 정도 내외 선에서 지원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공대보다도 점수가 좀 더 낮아야 되는 게 뭐 정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해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좀 반영되는 심리적인 경향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감안한다면 네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쓰려면 1.25 정도 그 정도 내외 선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미리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점수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대학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 1.2 정도, 안 돼도 1.3 정도 내외 선에서 형성된 학과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놓고 봐도 그냥 뭐 한 1.4 이제 뭐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합격을 장담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점수가 좀 높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자연과학대학도 그 정도 지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공생명과학 워낙 이제 뭐 인기가 많은 공대입니다. 공대 순위에선 뭐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역시 전년도하고 비슷하긴 했지만 사실 비슷하다고 하기에도 전년도보다도 지금 점수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제 성적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경쟁률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공생명과학부 같은 경쟁률이 지금 거의 한 반토막이 났거든요.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입결 자체가 지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이 워낙 그 고3 수험생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하향 지원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교들의 경쟁률은 좀 하락했던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깜빡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부, 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고 입결은 비슷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지금 한 반토막 정도 났죠. 자, 그 다음에 건축공학과, 자, 1.30, 1.32.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50% 컷은 비슷했는데 70% 컷조차도 지금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50%하고 70%컷 사이의 갭 차이가 거의 지금 안 나고 있었다는 게 작년에 그 2026학년도의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도시공학과 1.44, 1.46에서 1.33까지도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학과가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좀 낮았었는데, 네, 이제 여기에도 50%, 70% 컷이 지금 동일할 정도니까 상당히 점수가 좀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심지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지금 추업 자체가 지금 안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업이 안 돌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더 이상 점수대가 더 늘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부 지금 1.36, 1.39에서 1.38로 뭐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기공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더 상승했습니다. 1.27, 1.30까지 상승했고요. 신소재공학부는 1.20, 1.22로 전년도보다 역시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은 거의 대부분 다 반토막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도 지금 점수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네, 워낙 이제 인기가 높은 학과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1.09, 1.14. 특히 올해 지금 이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금 반도체 AI 그 파트나 분야나 반도체 분야에서 워낙 이제 그 기업들, 해당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워낙 이제 실적이 좋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채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늘려나가거나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 특히 올해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해보다 입결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의대 못지않게 일단 입결이 높아질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전통적인 이제 그 계약 학과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5, 1.2에서 1.09까지 지금 더 끌어올려서 네 진짜 1.0 가까이 돼야지만 이제 합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 거의 의대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이제 입결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네 그런 점들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1.18, 1.27 역시 계약학과인데 네, 요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생물학과 1.24, 그 다음에 생화학과 1.14. 와, 생화학과도 지금 1.14로 이전 연도 1.3보다도 더 끌어올렸습니다. 더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 1.15, 1.16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첨단 컴퓨팅 학부는 네,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1.2 정도 유지했고요. IT 융합공학 전공은 지금 공개는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 첨단 컴퓨팅 학부랑 비슷하게 한 1.2대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또는 이제 그 정도 성적이 돼야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전공도 일단 이전 연도보다는 상승은 했습니다. 1.3까지는 올랐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작년 신설학부였었죠. 그래서 신설학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특징이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이 모집하는 인원이 많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입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지원이 이제 조금 멈칫멈칫했을 가능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같은 경우는 일단 송도 쪽에서 이제 아마 수업을 듣게 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고 뭐 이 학과 자체가 이제 뭐 완벽한 계약학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네 향후에 이제 전망이 이제 굉장히 밝은 학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2027학년도에 입결 자체는 1.4보다는 월등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1.2 정도 내외선? 네,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네, 이 입결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제가 제로에 가까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학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네, 1.57, 1.64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사회과학 계열의 이제 정치외교, 1.15, 1.20으로, 네, 전년도보다 상승했고요. 경쟁률은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행정학과는 1.38, 1.44로 전년도보다 여기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도 예,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고요. 사회학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 추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1.58, 1.64가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학과들의 점수는 좀 많이 뛴 상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정치외교학과는 조금 예외가 되긴 했지만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패턴들이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행정학과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과. 와, 많이 뛰었네요. 문화인류학과가 1.56에서 지금 1.27까지, 네,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 홍보 영상학부는 전년도, 이전 연도 1.16에서 1.38, 1.50까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아마 2025학년도 입결이 좀 많이 높다라고 부담이 됐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안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안전 지원하기에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아예 이과를 피했던 것 같고 오히려 도전을 한 친구들은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8, 1.50까지 지금 소폭 하락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추합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추합 인원도 지금 3명밖에 안 돌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오히려 도전을 했던 친구들이 좀 상대적으로 성공을 했다. 근데 이 도전의 결과가 진짜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는 그거는 장담 지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좀 조심스럽게 지원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환경학과도 네, 엄청 올랐네요. 1.18, 1.24까지 엄청 올랐고, 그다음에 식품영양 실내건축학과가 뭐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이 학과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가족학과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1.45 정도 유지가 됐고요. 통합디자인, 네,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교육학부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의예과, 네, 압도적으로 1.0, 그 다음에 치의학과 1.05, 1.06, 그 다음에 간호학과가 1.37, 1.39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끌어올렸습니다. 다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예외가 약학과입니다. 근데 약학과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준을 그냥 맞춰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78 가지고 올해도 지원을 해서 성공한다면 그건 진짜 운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실력대로, 그러니까 애초에 실력대로 이제 가겠다라고 한다면, 네, 2025학년도 기준치 잡아놓고 지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학과 같은 경우는 무모하게 도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신입생 모집했던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한 2, 3년간 이제 각 대학들이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신설을 해서 이제 모집을 했었고 연대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네, 입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네, 이제 좀 궁금하셨을 텐데 네, 이제 진리자유학부 지금 현재 공개된 데이터는 인문 모집 단위가 1.27, 1.30, 자연 모집 단위가 1.14, 1.21로 매우 높은 네, 그 입결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당장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진리자유학부는 오히려 더 상승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27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진리자유학부 쓰는 친구들은 네, 1.25 안쪽으로, 그러니까 1.1 정도 돼서 써야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정도로 일단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입결을 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입결을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그냥 그런 트렌드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에 어떤 나름대로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2026학년도에 트렌드라고 한다면,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렌드를 어쨌든 이제 2027학년도까지 한번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안 돼도 한 1.4 이내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1.4 이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인문대학 같은 인문대학 그러니까 어문계열이나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쓴다라고 하면 1.4 이내 쪽은 들어와야 그래도 조금 안심하고 쓸 수 있다. 뭐 교육학부 같은 경우가 한 1.68, 1.6 정도 나오긴 했는데 거기도 뭐 당장 올해 똑같은 점수를 유지할지 좀 더 올라갈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2015 개정교육과정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문 같은 경우는 1.4 이내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환산 점수 기준입니다. 연대 환산 점수 기준으로 1.4 이내. 자연계열 같은 경우가 지금 점수대가 워낙 높아져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치학을 빼고 그냥 공대 기준으로 최상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 정도 내외선에서 지금 형성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예 1.1 이내 정도로 지금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뭐 공대든 이제 자연과학대학이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안 돼도 한 1.3 이내 정도는 들어와야 그래도 좀 취업까지도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과나 모집 단위들마다 여기에 예외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2026학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 본다면 어쨌든 인문 같은 경우는 안 돼도 1.4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안 돼도 한 1.3 이내 이 정도는 들어와야 올해의 특수성을 감안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고 그래도 좀 합격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1.4, 1.3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최저 기준선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지원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교과 전형 리뷰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학종 입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에 대한 부분들 먼저 살펴볼 거고요.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학생부 교과 전형 앞서서 이제 써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정량 평가보다는 이제 정성 평가. 의 영역이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을 하게 되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1단계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4배수까지 지원자의 4배수까지 모집을 하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네, 서류 60%와 그 다음에 면접 40%를 합산해서 수능 최저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수능 최저 적용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면접 비중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 비중도 낮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면 평균치, 보통 평균치가 한 30%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이 평균치보다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면접 비중도 지금 낮은 건 아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면접도 치러야 되는 아무튼 복잡한 전형입니다. 네, 복잡한 전형이고 그래서 최상위권, 그러니까 내신이 그 학생부 내신이 보통 1.5등급 이내인 친구들이 수능 최저가 안 나왔을 때 진짜 그 상위권 학교들 지원하기가 좀 애매한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일반고 학생들이 또 지원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은 게 또 수능 최저가 달려 있으니까 그걸 또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작정 학종이라고 해서 또 쓰기도 어려운 그런 전형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입결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만 쓰는 건 아니고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50% 컷, 70% 컷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반고 그 내신 기준으로만 삼은 건 아니라는 점은 그거는 분명히 알고 이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교과 전형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4, 1.3 이내 각각 인문하고 자연을 본다고 하면 그럼 대략 지금 연세대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친구들은 어쨌든 1점 중후반대에 걸쳐 있는 학생들이 일단 쓸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죠. 아니면 이제 극단적으로 한 2점 초반 정도까지는 이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어쨌든 수능 최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뭐 학과마다 좀 편차는 생기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고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일반고 학생들은 대략 1점 중후반 정도 내외에서 써야 된다. 2점을 넘어가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6 정도 내외선, 네,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게 뭐 정량평가 아닌데 뭐 꼭 그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정량평가가 아닐 뿐인 거지 실제로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기부의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본인이 자신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생기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신으로라도 그 부족한 부분은 메꿔야 된다라는 측면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1.6 정도 내외선,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 결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지금 이제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도 2점 중반대에서 지금 2점 초반대까지 국문은 뭐 계속 교과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학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네요. 자, 그리고 경쟁률은 지금 전년도보다 학종 경쟁률 좀 더 올라간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문이나 이제 여기 노문까지 제2외국어 계열, 그러니까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분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적은 그냥 한번 참고 자료로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에 대한 자료나 참고 삼아서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학과랑 이제 철학과도 한번 볼까요? 사학과, 철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1.84, 2.04 정도면, 네,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 그걸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타났고, 문헌정보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1.84, 2.98. 그러니까 여기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 1.84였었으면 뭐 일반 고1 친구가 확률이 이제 되게 높고 2.98이었으면 아마 이제 특목이나 자사일 확률이 좀 높았을 것 같은데 물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 2026학년도 지금 2점 중반대에서 좀 더 많이 펼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6명 모집을 했으니까 추가 합격자까지 감안을 했을 때 대략 이제 뭐 5등, 6등, 4등, 5등, 6등, 네, 요 정도는 일반고보다 이제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이 이제 붙었을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심리학과는 뭐 교과 전형 못지않게 생각보다 점수가 이제 굉장히 탄탄하고 높게 나와 있습니다. 1.56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학부도 1.8, 2.15 전년도하고 얼추 비슷했습니다. 응용통계학과는 지금 50% 컷은 좀 상승했고요. 경영학과 역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1.6, 1.7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도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뭐 학종에서 0.1 정도 차이면은 네, 그냥 비슷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친구들 평균치까지 이제 감안하면 좀 비슷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과도 네, 비슷했습니다. 물리학과도 비슷했고요. 뭐 1점대를 이제 계속 다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1점 중반, 네, 요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과 역시 전년도하고 비슷했고요. 지구시스템과학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문우주학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올랐습니다. 뭐 자연과학대학의, 그래서 2026학년도는 자연과학대학의 좀 약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자연과학대학 그 모집 단위들의 학과들 입결이 그 기대보다도 훨씬 더 이제 높게 나타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네, 대기과학과가 좀 떨어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공생명 1.4, 1.5, 네, 뭐 교과 못지않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죠. 네, 상승했습니다. 이전 연도에 비해서. 전기전자도 1.52, 1.57로 이전 연도하고 좀 더 비슷하거나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학 역시 상승, 도시공학도 1.7대로 역시 상승. 네, 그 다음에 사회환경 시스템도 역시 상승. 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건축이나 도시나 환경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래도 다른 학교들도 그렇지만 약간 다른 공대 쪽에 비해서는 입결이 좀 낮은 편인데, 확실히 이제 작년에 요 세 개 학과들의 입결도 지금 높아졌다는 거는 확실히 하향 안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학종에서도 네,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학, 네, 전년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1.48, 1.68로. 신소재도 역시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도 와, 더 높아졌습니다. 1.35, 1.44까지.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1.67, 1.79. 그 다음에 네, 디스플레이 융합공학은 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히 대체적으로 자연계열 쪽 입결이 지금 인문계열 쪽보다도 훨씬 더 지금 상승폭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네, 이런 것들은 교과도 그랬지만 네, 학종에서도 역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부, 이제 수시에서도 모집을 했죠. 그래서 생명과학부가 지금 1.5, 1.72 정도로 이전 연도 데이터가 없었던 상황에서, 네, 이제 새롭게 이제 모집을 했었던, 그러니까 정시에서 이제 모집은 했었는데, 수시에서 이제 모집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1.50, 1.72로, 네, 형성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데이터 부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종이라고 해도 좀 더 높아져서 한 1.4 정도까지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들하고 좀 비슷한 학과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았던 화학 계열이나 이런 학과들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근데 물론 1.4 정도까지 간다고 해도 서류상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생물도 1.44, 1.46. 그러니까 여기나 이제 좀 비슷하게 형성되거나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화학과도 지금 1.38까지 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 네. 1.41, 1.45 정도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생명과학부도 맞춰질 거다. 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첨단 컴퓨팅 학부도 1.48, 50% 컷이 전년도에 비해서 네, 많이 뛰었습니다.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IT 융합공학 전공 같은 경우가 1.47, 1.57로 역시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첨단 컴퓨팅 학부가 아마 제가 알기로 뭐 모집 인원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모집 인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집 인원 그 증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요강 보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 특히나 모집 단위가 지금 34명 정도 되는 모집 단위에 50% 컷이 지금 1.48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17등까지의 성적이 대략 지금 1.48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1등부터 16등까지의 성적은 1.2 정도 내외 선에서 아주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네,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네, 신설 학부였으니까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확인하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과 신학과도 지금 50% 컷이 2.12 정도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정치외교 네,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과는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좀 비슷하고는 조금 더 상승은 했고 사회복지학과는 비슷하게, 그 다음에 사회학과도 지금 얼추 뭐 조금 소폭 하락하거나 뭐 상승하는 경향들이 50% 70% 컷이 좀 다르게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얼추 비슷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과학 계열은 지금 딱 정확하게 한 1.6 정도, 1.7 정도 사이에서 네,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이제 좀 많이 분포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문화인류는 뭐 공개가 되진 않았으나 전년도보다 이제 지금 충원 인원 수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많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문화인류학과는 최종 합격했던 친구들의 그 내신 성적은 좀 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한 1.8, 1.9 정도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짐작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 홍보 영상학부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고요. 1.6, 1.7 정도까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의료환경학과는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식품영양도 뭐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상승했습니다. 실내건축 비슷했고요. 아동가족학과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고, 자, 통합디자인 전년도에 비해서 50%는 소폭 오르고 70%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육학부는 교과도 그렇고 학종도 그렇고 조금 하락했네요.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 뭐 여전히 높은 점수, 치의학과도 역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네, 의치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 거의 대부분 다 학종 점수는 비슷했습니다. 간호학과 포함해서 전부 다 비슷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다가 뭔가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진리자유학부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에 모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요걸 이제 제가 체크하지 못했었는데 네, 요건 잘못된 자료고 네, 2026학년도 자료만 놓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입결들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 뭐 학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점 중후반 정도 물론 그것도 학과마다 이제 워낙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그보다 점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선을 일반고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그냥 적절한 수준의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생기부 활동 기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점 중후반 정도면은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수능 최저가 관건이란 점은 충분히 좀 감안해서 지원하셔야 된다. 그리고 면접 비중이 절대 낮은 학교 아니다. 면접 비중이 40%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 철저히 해서 대비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학종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국제형, 국내고 학생들에 해당하는 국제형 전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형 같은 경우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여기는 1단계 같은 경우가 5배수입니다. 5배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활동 우수형하고 동일하게 서류 60과 그 다음에 면접 40%. 네.
이렇게 이제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데, 또 앞선 그 학생부 교과나 활동 우수형, 그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국어나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2합 5 기준을 일단 맞추고, 그 다음에 영어는 3이 아니라 2등급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한국사는 뭐 당연히 4등급이고요. 근데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택 1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반 인문학부 모집 단위하고 조금 다른 게, 일반 인문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들은 그거였었죠. 국수탐 중에서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하나 포함해서 2합 4, 그리고 영어 3. 그게 이제 좀 달랐는데, 여긴 영어 기준이 일반 전형들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기준이 높고, 대신 국수탐 합산 기준은 한 단계 더 낮아서, 어쨌든 뭐 최종 합산 기준이야 뭐 똑같이 나가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국내고 출신들의 어떤 이제 그 입결에 대한 부분들, 여기 워낙 이제 모집 인원들 규모도 사이즈도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성적들만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자, 아시아학 전공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11.8대 1에서 13.9대 1로 경쟁률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입결 등급 컷을 한번 보면,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가 2.9, 3.1에서 자, 이제 2.32, 2.76까지, 네, 이 전형조차도 지금 성적대가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스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같은 경우는 1.67, 1.79로 네, 이전 연도에 비해서 역시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융합과학공학부 같은 경우 1.64, 1.72로 역시 전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종 자체가 사실 교과 전형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변동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성적대가 비슷하게 유지가 됐다. 그래서 하스가 일단은 뭐 모집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도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좀 높게 나왔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시아학 전공 같은 경우가 조금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네, 국제형 전형이 이 정도 나타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수시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만 먼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대에서 공개했던 건 뭐 고른 기회나 이런 것들도 자료는 좀 더 공개는 했습니다. 다만 정시 결과는 아직 공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쨌든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한 7월달, 8월달, 네, 그 정도 가야지 이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수시 전형을 좀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보셨던 이 영상들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남은 3학년 1학기 성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26학년도 연세대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시 다른 학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